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역 입시 제도 하에서 수시 입학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유치 적극 나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쯤 우리 같의 학교 전체 구미시 교육을 걱정하는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야 그리고 교직원 이렇게 선생님들 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교과부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미지역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부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3 학생 부장선생님들에게도 이 교육들이 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고등학교를 그냥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제 인재교육 육성과 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조롭게 답변해 주신 점 네 예비 후보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 각 지역은요, 구미시에서 원도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웃한 을 지역의 인동 혹은 옥계와 같은 신도심에 비해 정주 여건이 좀 노후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이에 대한 청사진은 각 예비 후보들께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떠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태 예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백성태입니다. 요즘 시중에 여러분 다니시면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또 을구수 하락하나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우리 요즘 구미시 예산 1조 1,000억 원이 3분의 2가 을지구로 편성돼서 불편해 하시는 거 아십니까?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이 을구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균형 있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구미 갑구는 을구보다 인구가 2, 3만 명 많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균등 예산을 못 써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갑구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찔렀는지 모릅니다. 분홍한 정치인,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구미 시내 색깔이 다릅니다. 투명한 가오십시오. 어떻습니까? 중앙시장도 그렇습니다. 주택 정말 색깔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런 색깔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갑구 정말 좀 색깔 바꾸고 잘 살 수 있는 정수시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균형 있는 예산 집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우리가 이 정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임원 사곡 쪽으로 좀 비어있는 상가들 먼저 선결적으로 우리가 이 공단에 재생사업이 되도록 예산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이 예산 없이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가가. 그렇게 해서 일단 재생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은 저는 사곡, 상모, 임원은 물론 나가서 현곡, 성전까지 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활기찬 시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 색깔이 또 바꿔집니다. 저는 그걸 꼭 지키면서 재생사업을 해볼 거고, 또 한번 우리가 지금 예산을 못 딴 유일한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는 도심 재생사업 예산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김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김천역 앞에 지금 많은 예산을 받고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연평동 좀 보기 창피할 정도 아니십니까? 제가 이런 면들을 주택 다시 재구조 사업을 해서라도 잘 좀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수시대입니다. 지금은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 시민도 건강하게 오래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유수한 요즘 가장 겁내는 게 암이죠. 그래서 좀 암부터
저희들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유수대학 암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백승주 예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구미 지역, 갑 지역의 정부 여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해보면 가장 구미시, 구미 갑 지역의 정주역, 구미시 전체의 정주역은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뭐냐 보니까 KTX 여기 기차가 안 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 차원에서 정주여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 재벌 기업이 구미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은 재벌이 왜 구미에 투자를 안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 KTX 역도 안 하는데 우리 어떻게 거기 공장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주 여건 차원에서 앞서 많은 후보들이 말씀하셨지만 KTX 옛날 정차했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차했는데 KTX 정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영남권과 구미의 발전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김천 구미역 사이에 KTX 구미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서 이건 정주 여건 차원에서 구미 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둘째, 구미가 산업도시이긴 하지만 홍업단지 도시이긴 하지만 홍업단지 도시로서는 명품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술도시, 품격 높은 관광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원 공약으로 총선 공약으로 산악, 해양산업을 육성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말 이거 좋은 공약이다, 구미에 만드는. 그래서 저희들도 금호산 산악 레저 스포츠단을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금호산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미 있는 올레길과 트레킹, 또 산악 자전거, 오토바이, 산악 오토바이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금호산 산악 관광 레저 타운으로서 낙동강 수변과 엮어서 새로운 관광 명품 도시로 만들어서 이것이 꼭 정주 여건입니다. 터미널 가면 주말 되면 젊은이들이 다른 도시로 다 가요. 다른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 어느 유명한 존 롤스라는 정의가는 연구를 학자는 그 도시의 고결한 품격의 기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얼마만큼 배려하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미가 오늘 아침에 사회복지사협회 나가니까 11번째로 연속해서 복지우수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도시입니다. 그런데 12번째 일시부터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이런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구미 가면은 노후에 또 사회 약자의 신세로 구미 가면은 복지 정책이 잘 되어서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하고 그런 명성과 평판 얻어서 구미가 복지도시, 관광도시 또 KTX 여기 KTX 기사 정차되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장은 예비 후보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 문화, 예술, 환경 등 우리 시민과 외부의 보급 인력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강화,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미는 교육, 문화, 예술 대부분을 비롯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대기업 사실은 가장만 되어도 대도시로 옮기려 하지 구미 건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들의 삶과 관련해서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 생활 여건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 여건 분야, 교육 지원 사업 확대, 문화 사업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실 42만 구미 시민만의 자족도시가 심지어 어려울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해서 구미시 외에 대구와 구미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경제권을 형성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 인프라, 예를 들어가 우리가 1,000억, 100억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은 대구의 좋은 시설들을 이용하고 힐링하는 부분은 광역철도 부분들을 연결해서 구미나 성안, 제가 말하는 성안마을복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들로 합니다. 그래서 갑을, 물론 갑입니다만은 다 함께 구미 시민 42만 구도를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공약과 금호공대 종합대학 또 그리고 구도시권 재생사업, KTX 구미 정차, 성안마을 복원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정주 여건 개선의 실체적 추진 방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동희 예비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동희입니다. 많은 후보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요. 네 분이 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공약이 될 때 구미가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주 여건에 속하는 사항으로 막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미 갑 지역은 원심 도시 지역으로 정말 역주변을 해서 40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제일 나쁘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동이나 옥계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졌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은 아마 갑지구에 대다수 사시는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평지구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금 쉽게 되지 않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천문학적.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요. 새마을 중앙시장 재개발 앞에 국회의원이 약속해서 지금 주차시설을 만들다가 타고 5층을 만들려 하다가 돈이 끊겨서 밑바닥만 포장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신평시장 주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전용 주차장이 지금 구미에 태부족입니다. 이런 문제. 아까도 뭐 앞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KTX 역사가 없음을 해서 여러분들 역사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텅텅 비어있죠. 저것이 허가나고 10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옥계와 인동의 급속 성장으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사공단을 만들 때 거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거기가 성장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상권이 거기로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도 백성태 후보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갑지구에 냉정, 시장 유분이 뭐 24년 동안 을에서 나왔다.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예산을 골고루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에 잘 나가던 지금 송정, 현고 여기도 사람이 거의 많이 빠져나가요. 이런 단계에서 원평 구획정리 한다고 지금 해놓고 지금 안 되죠. 신평, 비산 공단에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400개였는데 지금 200개밖에 안 된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을 정말로 우리가 다 함께 걱정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많은 참여를 해봤고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한복에 장밋빛으로 대해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 예비 후보님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에 고생하셨고요. 후보는 서로를 통해 배운다고 하죠. 상대가 더 좋은 공약이 있다고 하면 때로는 그 공약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때로는 상대의 공약을 과감하게 분석도 하고 더 좋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또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예비 후보별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 경력에 비추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고 또 아마도 고민이 깊으신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백승주 예비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 텐데요. 질문에 대해서 2분 안에 답변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예비 후보님, 지난 2015년 8월 구미 시민이 학수고대하던 국방신뢰성센터가 대전으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예비 후보께서는 국방부 차관으로 해당 사업에도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구미시와 또 구미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던 국방신뢰성센터가 구미로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달 확정이 안 됐을 때 당시에 구미 시장님도 그렇고 구미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그걸 열심히 추진했던 분들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정말 도와줘서 고마웠습니다. 차관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 나오기 전에는 저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데 국회의원 나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차관이 뭘 안 도와줘서 그저 실내센터를 못 갖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정치 공세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실내센터는 국방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여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구미가 3년을 준비하는 것에 인접한 대구시에서 상교제 부랴부랴 신청을 했습니다. 8개 도시가 신청했는데 인접도시가 신청함으로써 아마 그 평가위원들이 표가 분산되어서 구미가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의 정치력이 살아있었다면 힘있는 정치가 있었다면 인접도시와 좀 더 합의해서 대구 경북에서 한 도시만 신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저는 국방실내설센터 한 400억 정도 연간 예산쓰는 실내설센터를 넘어서서 몇 조 원 되는 방위산업을 유치해서 구미 시민의 아쉬움을 덜어드리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국방과 문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미시에는 대표할 만한 축제가 사실 내세울 만한 축제가 없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축제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미에 축제들이 많습니다. 축제로 승화시키는 요소들 많고 지금 윷놀이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달불놀이 또 여러 가지 금호산 산신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호산 산신제도 참가해보고 또 경북문화체험도 참가하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도 참가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저는 그 도시에 차별화되고 정체성이 있는 그런 축제를 종합축제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미가 차별성 있는 건 두 분이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가장 차별적인 요소고요. IT 도시라는 거. 이것을 결합해서 저는 박정희 축제를 만들어서 탄생의 축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국제 학술 대회를 열고 또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와 관련된 그때 단풍절이지 않습니까? 약간 춥긴 하지만 그런 시기에 어떤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박정희 축제라면은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조국의 근달을 이끌어내고 IMF 가장 위기 때 대한민국을 살려낸 꿈의 어떤 정체성,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박정희 축제를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국내외 관광객도 그래도 국제적 관심을 끌어내는 박정희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구자근 예비 후보께 질문,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께서는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을 거쳐 이번에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셨습니다. 단연간의 의정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한 번쯤은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 가장 잘한 점 혹은 가장 아쉬웠던 점을 각각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2008년 지역 최초로 추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는 지역의 단독 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비산, 도량, 지산, 또 심지어는 선산까지 우리 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편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하고 맞물립니다만은 남북권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경상북도 도청에서 서울까지 380km를 마라톤으로 19km를 뛰었습니다. 19일 동안 뛰었습니다. 그 이면에 지금 우리 삼성, LG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유출되고 난 그 이면에 항공 물류가 97%를 차지합니다. 그 이면에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 부분을 밀원 신공항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의 대기업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이렇게 R&D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뛰어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저 개인의
노력이 영향이 대한민국의 이 미래에 영향에 미치지 못한 점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부작은 시민 여러분께서 검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후보로서 지난 선거에서 78.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장 국회에 올라가서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민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 심장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위대한 구미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100년이 넘은 구미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현재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염려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데요. 예비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은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기준과 우리 구도심권 재생산업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이 지금 300인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 초등학교가 통합의 권고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구미 초등학교를 오히려 교육의 공간과 근대화, 산업화, 역사적 공간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구도심급 재생사업의 큰 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등식을 함께하는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 중앙회를 구미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보육과 보육의 기능이 포함된 새마을 세계화 녹색 센터를 건립을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오리고개 역사 재현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동화 현상으로 활기를 잃은 구도심권 지역을 특색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동익 예비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비후보께서는 행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예비후보께서 국회에 진출하실 경우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구미 공단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구미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제가 해왔 일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를 위해서 행정 각 부처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건의하고 제의하여 시책을 성사시켜서 구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을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여러분이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또 뛰겠습니다. 지금 구미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습니다. 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이고 앞으로 그동안에 구미의 역대 국회의원이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 최동익이 해왔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절대 헛된 일은 없을 겁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계실 때 국제통상부문 즉 경제, 기업 분야에 대해 업무를 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사태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딱 마련해 놓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비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질문, 오늘 아마 후보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2004년도 아사히글라스 외 8개 기업을 유치할 때 정말 구미 외국기업단지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아사히가 들어옴으로 해서 구미에 많은 사공단의 혜택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이 잘 되어 와야 됐었고요.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야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 협력업체가 GTS입니다. 지금 문을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 입구에 근로자들의 그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TV를 만들 때 유리관이 전부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양이 줄다 보니까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법의 이거 정책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입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저에게 누구도 권한이 없다는 것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백성태 예비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비 후보님께서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신 경력이 있네요. 우리 구미시 의회가 지난 2015년 6월 구미국제음악제를 그 실효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결국 음악회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구미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백성태입니다. 제가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자문위원장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제하고 인연은 2010년 제가 국정원 부산 지부장을 하면서 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제는 정말 우리 부산 영화제, 세계 영화제에 영화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그냥 축제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접하고 이거는 부산은 영화의 도시로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4개국 4,036편의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114개국의 젊은이와 영화인들이 부산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쏘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가슴 벅찹니다. 네, 저도 지금도 그거에 대한 보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구미 문화로의 축제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잘 되어오던 이 축제가 예산 없다는 이유로 축제가 작년 2015년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 성인들은 어디 좀 갈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덜 많지만 우리 청소년, 젊은이 정말 구미에 이런 인프라가 너무 없어서 저희도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 접촉해 보면은 이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꼭 살려달라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구미에 맞는 축제 꼭 만들어서 세계인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치도 그리고 지역 발전도 정보의 전쟁이라 할 만큼 발빠른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1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구미시의 정보력, 정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정말 놓친 게 많지요. 정보 부재입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참 옥석을 가리기 힘든 정보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이 정보전에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곧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정말 자원이면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미시가 제가 지금 몇 가지 놓친 그런 것들이 정보전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미가 세계적인 전자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영천에 빼앗긴다든가, 예를 들면 어제 강남에서 부산 가는 SRT, KTX 같은 그런 정차역을 구미에 한번 쳐봐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본다거나 이런 중요한 요소 정보를 다 놓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제 뛰어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세계가 필요한 산업, 또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지, 구미는 어떻게 접목을 해서 구미의 먹거리와 또 미래에 어떤 불우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정보력을 제가 도움을 받도록 했으라도 우리 구미는 빨리 이런 난국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답변하시기에 껄끄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예비 후보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상호 질문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질문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비 후보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한 후보를 지정해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받으신 예비 후보께서는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전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으로 제한이 되니까요. 이 부분 양지하셔서 질문 답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부장은 예비 후보께서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주 후보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정치로 1공단을 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구미가 지금 국가 5공단까지 건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의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리어 경계를. 행정적 위치를 말씀드립니다. 1공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신평동 지역에 지금 있는 그런 공단을 얘기하고요. 지금 4공단은 지금 옥계 쪽에 있는 공단이에요. 5공단은 지금 해평 지역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에 대해서 힘 있는 정치로 공단을 재개하겠다니, 힘 있는 정치란 것은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구미 시민들이 지지해주고 그런 정책 방향에 확고하게 지지해줄 때 힘 있는 정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이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단을 정상화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과 법과 규칙을 바꾸는 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 법을 바꾸는 데는 예산은 어떻게 따느냐? 예산은 따는 길목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산을 따야 되고, 어느 부처를 가야 되고, 누구에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39조 국방 예산을 3년간 다룬 입장에서 예산을 잘 딸 수 있는 길목을 알고 있고, 또 길목만 알아도 안 됩니다. 그 길목 요소에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인적 네트워크이죠. 인적 네트워크를 제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과 법과 규칙을 바꿔서 이런 공단 지역에 좀 활성화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동익 예비 후보께서 지정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주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백성주 후보 안보관은 과연 무엇인가? DJ 노무현 정권 때 NLL을 무력화시키는 발언, 전작권 전환, 남북 군비 통제기획단을 청와대 직할기구로 만들자,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백성주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제가 지금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구미 송정동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배임 횡령과 뇌물수수로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구미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심정적 변화, 또한 이 사건으로 대두된 송정동 아파트의 실사구시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후보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 국책연구기관에 있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라 하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정부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옳지 않은 일에 옳지 않은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NLL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지난해 2012년 대선 토론 때 제가 NLL 관련 토론한 것을 보면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측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 NLL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건 지킨 영소설이다. 여기 세상에 있는 지상계획성과 다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대한민국 국방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남북한 국방장관회담,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제가 정책 보고서를 찾아보시면은 최 의원의 의혹은 얼마나 의혹이고 정치적 공식이고 음해이고 이런 것을 알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 제가 맞춤형으로 하자고 수많은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국방부 차관으로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안보와 국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족동부, 저는 맞춤형에서 섰습니다. 족동부로 그 전환되니까 조건 시기, 조건이 충족돼야 조건 충족형 전작권 전환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그 정책이 저는 국방정책 반영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국방에 대해서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이고 이 조합장 문제는 이 문제는 조합은 만들어지면 항상 이런 상호 간에 경쟁부대인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 화합해서 잘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백성태 예비 후보께서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태입니다. 백성주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이해해도 우리 고모산에나 또 천생산에 가면은 아직도 임진왜란 유적지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의 기약호를 배워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영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거기 와서 청와대에서 공천을 준다, 중앙당에서 준다, 누구인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 구미는 모두 원박이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데입니다. 이곳에 와서 지금 이런 자기 공천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백성주 후보가 전략 공천 받으면 100% 지지를 할 겁니다. 단 경선에 참여하면 사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예, 존경하는 백성태 후보님 역시 고맙습니다. 제가 근무공대에 강연을 할 때 토요토미라는 명사는 썼습니다. 그때 했던 국방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방개혁을 잘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이수진 장군이 큰 영웅이라 했습니다. 혼자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영웅인데 우리가 또래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500년대에 태어난 아시아에 태어난 인물 중에서 유달리 그에는 중국의 누르하키가 있고 일본의 두 사람의 인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인물과 영웅 단어를 기자분이
녹음을 했다 해서 이제 인물을 나서 용을 썼다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차관한 사람이 어떻게 토요토미를 그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저한테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방청석에서 잘 이해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질문이 뭐죠? 전략공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략공천을 받으면 근데 제가 몸무게가 10kg 줄었어요. 금이 내려와서 10kg 줄었습니다. 전략공천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10kg 줄이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밤 10시간까지 뛰어다녔는데 전략공천 기다리면 집에 있죠. 그거요 다 저희가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저를 제가 최약체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여론조사 많이 받지 않습니까? 최약체 후보에 대해서 너무 전략공천 이야기해서 제가 게으르고 공천에서 운동하는 후보로 가기 위해서 우리 후보님 그랬는 건 아니고 그런 전략공천 설을 터뜨리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네. 3번이나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차례가 되셨으니까요. 예, 질문 다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한테 각자 질문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주관적으로 물어봐요, 세 분이. 그럴 순 없고요. 예, 저기 이제 규칙에 따라서. 예. 예비 후보님들께 질문해서 저한테 가지러 와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자금 후보님께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자금 후보님이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메일로도 제가 받아봤고요. 또 오늘 토론회장에서 받았는데 잃어버린 10년, 구미에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대통령이 져야 되는가? 국회의원이 져야 되는가? 그 당시에 도의원, 시의원은 책임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2006년에 보면은 KTX 기차가 구미에 선다고 엄청난 프레카드가 붙었어요. 근데 KTX 정차가 중단될 때 도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예, 백성주 후보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용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뭐 누구 하나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시장, 도지사,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과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KTX 부분과 신구미 역사 분명히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상호 토론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답변도 슬기롭게 해주신 4분 예비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마칠 순서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각 예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2분 안에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익 예비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 최동익은 이제껏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제가 두 발로 뛰어다니며 열정을 쏟아왔던 구미공단이 다시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의 우뚝 설 그날까지 남은 열정을 다 바칠 겁니다. 비록 이 한 몸 쓰러지더라도 누군가는 최동익이라는 사람은 열정 속에 살다 간 사람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의 이 열정으로 구미공단이 다시 부활하고 구미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미 곳곳이 여러분들로 붐비며 시민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이 서로에게 활력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저 최동익은 이제 마지막 열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이 열정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여기에 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구미의 희망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저 최동익에게 마지막 열정을 살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구미에 살아온 지 38년, 40년 가까운 세월 이웃과 번탐에 살았고 그러기에 여러분의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은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이웃하게 살아왔기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최동익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구미공단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제 심장과 함께 요동치고 있습니다. 구미에 살고 있고 구미공단에 대해 제일 잘 알고 구미경제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일도 제일 잘하는 저 최동익,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힘써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동익 예비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태 예비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백성주 후보께서 청와대나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은 이 말에 절대 속아서도 안 되고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데 같이 보완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저하고 정정당당한 경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 백성태는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구미 고향의 한 톨의 흙마저 정말 사랑하고자 비상향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정말 구미를 사랑하고